네, 이번에는 그 연소공학에서 제일 처음인 연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그 밀접하게 접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밥을 짓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연소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생각에 따라서는 좀 뭐 어려운 또 반응식이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리를 좀 파악을 하면 이것보다 쉬운 건 없다고 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연소의 그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의 정의라 하면 저마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어떤 물질과 산소가 격렬하게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동반하는 화학적인 반응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연료 또는 뭐 타는 물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강의실에도 연료, 특히 이런 나무나 이런 뭐 플라스틱이나 종이 같은 연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다음에 산소도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소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어떤 충분한 열이 지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뭐 저마온도 이상의 온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연료 있고 산소 있고 저마온도 이상의 온도, 즉 열이 풍부하면은 결국은 어떤 빛, 그 다음에 열이 발생되고 부수적으로 CO2하고 물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연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의 3요소라 하면 연료, 산소, 그 다음에 온도, 이렇게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빛과 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CO2하고 물이 나오는 반응, 이것을 우리가 연소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연료부터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일본 이제 가연물이라고도 얘기하죠. 가연물은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산화되기 쉽다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열량이 높다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연소하기가 쉽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연 성분을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연료는 연료 구성 성분을 보면 CHONSA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애쉬, 이게 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연 성분이라 하면 C,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S, 이 세 가지뿐입니다. 세 가지만이 탈 수 있는 그런 물질이고요. 이들의 화합물이 바로 연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료 중에서 이런 애쉬와 같은 불연물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불연물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주기율표 영족의 원소인 불활성가스들이 대부분 불연물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헬륨, 아르곤, 네온, 그다음에 나돈 뭐 이런 것들이 불연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산소와는 반응하나 발열 반응이 아닌 흡열 반응을 하는 물질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질소 또는 질소산화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소와 이미 결합하여 더 이상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 대표적인 게 뭐 CO2하고 물, 그다음에 뭐 삼산화황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연물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이제 산소입니다. 산소인데, 이제 엄밀히 얘기해서는 이제 산소 공급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산소 공급원이라 하면 뭐 가장 좋은 거는 산소를 바로 집어넣는 게 좋은데, 사실은 산소를 만들어내기가 경제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기를 대신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공기를 이용하면
공기 안에는 아시다시피 질소가 79%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소산화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짜 산소로만 된 걸 집어넣으면 질소산화물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죠. 근데 이 공기 중에서 산소를 만들어내기가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이유 때문에 산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산소 공급원으로 우리가 공기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물질 자체의 분자 내에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산화제가 있고, 또 하나가 자기 연소성 물질. 스스로 연소하는 그런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크게 산소 공급원이라면 공기, 산화제, 자기 연소성 물질,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얘기할 게 바로 이런 저마온도 이상의 온도죠. 충분한 온도가 존재를 해야 연소라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소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연소의 3요소. 우리 보통 이거를 3T라고 얘기를 합니다. 3T. 그러니까 이제 T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3T인데, 가장 얘기하는 게 temperature. 온도죠, 온도. 그러니까 충분한 온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가 이제 time. 시간이죠. 충분한 시간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어떤 온도, 어떤 시간이냐 하면 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료와 그다음에 산소가 충분히 혼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연료가 처음에 불을 붙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온도가 확보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터뷸런스죠. 터뷸런스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면 난류죠. 근데 난류가 형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혼합이 잘 이루어지죠. 혼합. 어떤 혼합이 이루어지냐면 연료하고 산소하고 혼합이 잘 돼야 됩니다. 서로 뒤엉켜가지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지만이 연소가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분한 온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료와 시간이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그다음에 이 난류가 형성이 돼서 서로 잘 뒤엉키게 만드는 게 바로 3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T 조건을 잘 만족시켜야지만 우리가 완전 연소에 가깝게 형성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연소 시에 안정 연소를 토대로 이 3T를 잘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우수 연소 관리라고 합니다. 우수하게 연소를 관리했다. 그래가지고 뭐 Good Combustion Practice라고 얘기하고 GCP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 연소 관리를 잘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완전 연소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3T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소의 이제 분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소의 분류. 연소를 분류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완전 연소냐, 불완전 연소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완전 연소를 하면 산소의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의 연소입니다. 산소가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연소를 완전 연소라고 하고, 최종 생성물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소가 충분히 있으면 결국은 CO2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소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산소가 충분히 있으면 물 또는 수증기밖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CO2 그다음에 물이 나왔다 하면 이게 완전 연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탈 수 있는 물질들이 완벽하게 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완전 연소는 이 불완전 연소일 때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때 온도가 높게 되는 게 바로 완전 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불완전 연소는 어떤 거냐면, 자, 불완전 연소는 산소의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연소. 산소가 부족하니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최종 생산물을 보면 C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C는 완벽한 산소가 있으면 CO2가 되는데 산소가 부족한 거죠. 산소가 2분의 1밖에 없어가지고 결국은 CO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불완전 연소라 하면 CO가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는 이런 CO를 불완전 연소의 지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O뿐만 아니라 탄소 자체가 그대로 나오는 이런 끓림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증기야 뭐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CO나 이런 끓림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왔다. 그러면 불완전 연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완전 연소하고 불완전 연소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연물의 형태, 즉 연료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 바로 고체 연소냐, 고체 연료의 연소면 고체 연소, 그다음에 액체 연료의 연소면 액체 연소, 그다음에 기체 연료의 연소면 기체 연소, 이렇게 크게 이 가연물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불균일하냐, 불균일 연소냐, 균일 연소냐,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불균일하다는 얘기는 이런 고체나 액체일 때 주로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체상, 액체상 이런 것들이 바로 고체상에서 불이 붙으면 균일이지만, 고체상, 이 고체 연료는 이런 고체 표면에서 불이 붙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열분해 돼 가지고 이렇게 증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증기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연소가 일어나는 공간은 기체상이에요. 그러니까 고체상하고 실제로 연소가 일어나는 그런 기체상하고 상이 틀리죠. 그러니까 불균일입니다. 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체 연료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액체에서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이게 증발이 일어나서 이 기체상에서 연소가 일어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이 틀리다. 그래서 불균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불균일 연소를 하면 고체하고 액체 연료일 때 주로 발생되는 게 바로 불균일 연소예요. 이에 반해서 균일 연소는 뭐냐면 기체를 연소할 때는 거예요. 기체 연료는 그냥 바로 그 기체 자체에서 불이 붙기 때문에 이건 상이 똑같죠. 그래서 이게 균일 연소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균일 연소, 균일 연소 이렇게 구분하고, 또 이렇게 구분을 또 하자면 불꽃 연소하고 표면 연소, 뭐 이렇게 구분을 또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불꽃 연소라 하면 말 그대로 불꽃을 발하는 연소예요. 그러니까 불꽃이 일어나는 연소, 이것이 불꽃 연소인데, 그래서 이제 일명 뭐 하염 연소라고도 하고 발염 연소 이렇게도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열에 의해서 고체는 열분해에서 분해가스가 나오고, 고체는 액체는 열에 의해서 증발에 의한 증발가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기체는 그냥 기체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산소랑 반응해서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이 불꽃이 발생이 됩니다. 불꽃이 존재.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불꽃의 존재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럴 경우는 발열량이 높습니다. 발열량이 상당히 높고, 주로 이제 액체 또는 기체 연료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표면연소는 말 그대로 불꽃을 발하지 않는 연소, 그러니까 불꽃이 없는 연소예요. 그래서 뭐 일명 자결연소 또는 무염연소, 자결 무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건 어디서 나타나냐면 숫이나 코쿠스 뭐 이런 휘발분이 거의 없는 이런 숫이나 코쿠스의 그 표면에서 불꽃 없이 연소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바로 표면 연소예요. 그래서 표면 연소는 산소가 그 고체 표면을 직접 통과하면서 발생되는데 대부분 고체 연료에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표면 연소하면 고체 연료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게 고체 연료도 불꽃 연소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이게 분해 가스가 발생되는 거는 또 불꽃이 발생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표면 연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 연소는 불꽃이 없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불꽃이 있는 것은 불꽃 연소,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에 대해서 어떤 정의라든지 뭐 3T, 그다음에 뭐 필수 조건, 그다음에 이제 연소의 분류까지 알아봤습니다.